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세의 기리십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이번 주도 이렇게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뉴스 진짜 빠르게 보고 끝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LG엔솔 목표가 상향 리포트 등장. 그리고 두 번째, 어제 미국 반도체가 엄청나게 급등을 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무려 5%나 올랐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그 와중에 삼성전자는 오히려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어제 안랩이 급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는 외국인의 안랩 단타가 있었다고 한데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국내 기관들의 코멘트가 나왔는데 문제 없다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한번 그 이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끔찍한 뉴스 중 하나죠. 어제 하루 그리고 오늘까지 가장 뜨거운 뉴스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치킨 한 마리에 3만원이 적당하다 이러한 얘기가 나왔다고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근거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일매일 주를 위한 경제 뉴스 10분 정리. 오늘은 22년 3월 25일 금요일입니다. 금요일의 시간은 중요하겠죠. 빠르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로요. 같이 공부하시죠. Let's get it! 어젯밤 뉴스를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 유가 하락 고용 개선의 상승. 북한 김정은 어제 ICBM 시험 발사 명령. 국제유가는 이란의 핵합의 복원 가능성과 그리고 서방의 대러시아 제재 가능성을 주시하면서 하락을 했습니다. WTI는 전 거래일보다 2.3%나 하락했으며 그리고 이에 뉴욕 증시는 유가 하락과 미국 고용지표 개선 등에 힘입어 상승 마감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어제 북한이 ICBM을 발사를 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어제 ICBM 화성 17형 시험 발사 전 과정 을 직접 지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고 한데요. 이로써 2018년 4월 북한이 자발적으로 핵실험장 폐기와 함께 핵실험 및 ICBM 시험 발사를 중단하겠다 이렇게 말한 모라토리엄 유예 선언이 깨졌다고 합니다. 자, 이러한 뉴스를 볼 때마다 조금 안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불과 한 3년 전인가요? 4년 전인가요? 그때만 하더라도 분위기가 좋았을 때가 있었는데 그 분위기를 살려서 조금 더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네요. 어쨌든 결과적으로 다시 또 원점으로 돌아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북한의 ICBM 시험 발사에 대응하기 위해서 UN 안보리 회의가 소집될 전망입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국과 영국, 프랑스 등 안보리 상임이사국을 포함해 알바니아, 아일랜드, 노르웨이 등 6개국이 북한 ICBM 발사 논의를 위한 안보리 공개회의 개최를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까지는 안보리의 효과를 크게 본 적이 없는 건 제 착각일까요? 다음 소식입니다. 러시아 비트코인 석유가스 결제 추진 초강수. 주요 가상화폐 일제히 상승. 우리가 이때까지 공부했다시피 지금 현재 러시아가 엄청난 제재를 받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의 루블의 가치가 엄청나게 떨어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런 뉴스가 나왔죠. 이제부터 천연가스 대금은 루블화로 받을 것. 러시아가 그렇게 말한 이유는 아마도 루블화를 조금 방어하겠다 이런 의지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거기서 더 나아가 이제는 비트코인으로 결제를 하겠다 이러한 이야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러시아가 서방 국가들의 경제 제재가 강화될 경우에는 석유와 가스 거래에 비트코인을 사용하겠다 이렇게 밝혀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소식이 나오니까 당연히 비트코인 등 주요 가상화폐가 일제히 상승했다고 볼 수 있겠죠. 이날 파벨 자발니 러시아 에너지위원회 위원장은 러시아가 비트코인 결제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서방 국가들의 경제 제재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도 대응 수단을 현재 마련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비트코인 결제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보다 제재가 더 강화될 경우에는 석유와 가스 거래 시 달러 대신에 비트코인을 사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첫 스타트는 아마도 천연가스가 될 것 같고 천연가스를 시작으로 석유 등 각종 상품을 비트코인으로 거래할 것이라며 중국이나 터키 같은 5호국에게는 루브라, 위안화, 리라와 거래를 계속할 것 이렇게 또 강조를 했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테슬라 2달여 만에 다시 1000슬라. 얼마 전만 하더라도 800달러인가 깨졌던 것 같은데 그런데 다시 또 1000슬라까지 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상승했나 봤더니 무려 8일간 32%나 급등을 했다고 하네요. 테슬라가 24일 1.48% 상승하며 1013달러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날 나스닥 지수 어제죠 1.93% 올랐는데요. 테슬라가 1000달러 위에서 마감하기는 지난 1월 18일 이후 2달 만에 처음이며 테슬라는 지난 14일부터 8거래일 연속 상승한 바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8거래일간 주가는 766달러에서 1013달러로 무려 32%나 급등을 했다고 합니다. 진짜 부럽네요. 그렇다면 이렇게 테슬라가 오른 이유가 뭔가 봤더니 일단 시장이 조금 안도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플러스 렌터카 업체 허츠가 테슬라의 모델 Y를 구입해 렌터카로 이용할 것이다. 이러한 보도가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오늘 뉴스 중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라고 볼 수 있겠죠. 엔비디아, 인텔 협력에 떨고 있는 삼성전자 이대로 6만전자인가? 어제 미국 증시 안에서 반도체가 엄청나게 폭발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엔비디아가 인텔과
삼성전자와 협력할 수 있다 이러한 소식 때문인데요. 그래서 미국 반도체가 들썩인 반면 그런데 삼성전자는 긴장하는 모양새를 현재 나타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세계 1위 파운드리 기업 TSMC를 추격하는 입장인 가운데 후발주자까지 신경을 써야 되니까 지금은 이제 머리가 아프다고 볼 수 있겠죠. 조금 더 정확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대표 팹리스 반도체 설계 기업인 엔비디아가 파운드리 반도체 위탁 생산 업체로 인텔을 검토한다는 소식에 양사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뉴스가 나오니까 미국 반도체주도 일제히 강세에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AMD 5.8% 상승, 퀄컴 3.6% 상승, 마이크론 3.3% 상승, 이렇게 반도체주가 대부분 상승을 했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무려 5% 넘게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이때까지 그랬던 것처럼 미국 반도체가 올랐으니까 한국 반도체도 올라야 되는데요. 그런데 그 와중에 삼성전자는 오히려 떨어지고 있어서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일각에서는 삼성전자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이러한 우려가 나오면서 글로벌 GPU 시장의 강자인 엔비디아는 대만 TSMC와 삼성전자의 반도체 생산을 맡기고 있는데 여기에 인텔이 경쟁사로 들어오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조금 옆구리가 시리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결국 이러한 소식 때문에 미국 반도체는 좋았는데 한국 반도체는 조금 약한 거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생각은 꼭 해야 된다고 하는데요. 과거 10나노 공정 개발도 어려움을 겪었던 만큼 인텔이 과연 파운드리 업체로서 경쟁력이 있을지는 결국은 시간이 지나봐야 한다며 향후 실제 협력이 이루어진 뒤에야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정해진 바가 아무것도 없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주식이라는 게 원래 조금은 아직까지는 불투명하지만 먼 미래를 반영하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이유 때문에 오늘 삼성전자가 조금 약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얼마 전에 카카오에서 비슷한 뉴스를 봤었죠. 그와 비슷한 게 카카오페이에서 나왔네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원근 카카오페이 대표 내정자가 카카오페이 주가가 20만원이 될 때까지 최저임금만 받겠다 이렇게 말했다고 한대요. 그러니까 이 또한 최근 경영진의 주식 먹튀 논란으로 추락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내놓은 방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신 내정자를 포함한 경영진 5명은 지난해 성과에 대한 인센티브를 반납하고 해당 금액을 임직원 보상 재원에 보태기로 했으며 그리고 이들은 6월부터 분기별로 회사 주식을 다시 재매입하고 그 이후에 매도 시 차익은 전부 환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신 내정자와 그 다음에 경영진 5명이 이러한 결정을 한 이유가 뭔가 봤더니 앞서 류용준 카카오페이 현 대표와 신 내정자 등 경영진 8명은 상장 한 달 만인 지난해 12월 스톡옵션으로 받은 주식을 대량 매각하고 차익 878억 원을 챙겨 먹튀 논란이 일었습니다. 그런데 이 논란이 엄청나게 커지고 그 다음에 주가도 또 많이 빠지다 보니까 이렇게 또 책임을 진다고 볼 수 있는데 일단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 생각을 해볼 게 있겠죠. 일단 첫 번째, 서기릿은 작은 회사도 아니고 진짜 큰 대여급 그리고 특히 카카오라는 이름을 붙이고 있는 기업이 이러한 먹튀 논란에 휩싸였다는 게 조금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충분히 회사 내에서도 이러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가 분명 나왔을 텐데요. 어쨌든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 조금은 충격적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런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벌어지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당연히 주식이라는 거는 또 팔라고 있는 거니까 팔 수는 있겠지만 상장하자마자 그러니까 투자자들의 돈을 받자마자 아니겠습니까? 그때 매도하는 거는 조금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일이 앞으로는 없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혹자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이길이 근데 어차피 이거 다 먹튀를 하고 난 다음에 소외고 난 다음에 외양간 고치면 뭐하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물론 이런 일이 애초에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이미 이런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 뒤에 이러한 대처라도 충분히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카카오페이 최근 들어 약간 바닥을 다지는 그러한 흐름을 나타내는데 20만원이 될 때까지는 최저임금만 받는다는 그러한 공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발표를 봤을 때 조금은 주가 부양 의지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기아 25년 만에 국내 새 공장 짓는다. 기아가 국내에 대규모 양산차 공장을 신설을 한다고 합니다. 97년 경기도 화성 3공장을 완공한 지 25년 만이라고 한대요. 그렇다면 이번에 짓는 이유가 뭔가 봤더니 기아는 경기도 화성에 PBV 목적 기반 차량 전용 공장을 구축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규모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연간 수십만 대 규모 공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한대요. 그런데 그동안 현대차 기아는 강성 노조에 대한 부담 때문에 국내 투자를 조금은 꺼려해왔지만 그런데 기아가 미래자동차 시대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서 과감한 결정을 내렸다는 평가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25년 만에 새로운 공장이 짓는다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PBV가 뭔가 봤더니 기아가 개발 중인 PBV 외관은 차체 길이가 4에서 6m인 박스 형태라고 한대요. 그러니까 약간 레이 같은 그런 느낌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차체를 움직이는 하부와 사람과 사물을 싣는 상부로 나뉘는데 상부의 설계나 디자인을 바꾸면 맞춤형 차량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히 자율주행 시대가 오면 내부를 이동형 사무실이나 카페, 음식점, 세탁소,
약국, 호텔 등 무한대로 확장할 수 있기 때문에 수요가 높을 것이라고 볼 수 있다는데요. 그리고 앞으로 그렇게 멀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스마트 도시 등에서 자율주행 셔틀 운행이 대중화된다면 많은 사람이 개인 승용차보다 PBV를 더 많이 이용하게 될 것으로 현재 보고 있다고 합니다. 자,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는 치킨을 딱 시켰을 때 매장에서 튀겨서 바로 배달을 해도 조금 시간이 걸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면은 살짝 식어서 맛이 약간 떨어진다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나중에는 치킨 매장 자체가 움직이면서 배달을 하면은 정말 맛있는 치킨도 먹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그런 걸 바로 PBV라고 하고요. 그리고 기아가 이거를 만드는 공장을 경기도 화성에 짓는다고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안랩 단타로 28억 챙겼다. JP모건에 치고 빠지기. 24일 어제죠. 코스닥 시장에서 엄청난 거래대금이 움직였습니다. 무려 1조 3,700억이 안랩 한 종목에서만 나왔다고 한데요. 최근 최대 주주인 안철수 위원장의 국무총리 후보 사례 주가가 급등하는 흐름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어제 갑자기 급락을 했는데요.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일단은 JP모건은 안랩 주식 53만 주 이상을 매수하며 21일에 이에 대해 단순 투자 목적으로 매수했다 이렇게 공시를 했는데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야 JP모건이 저만큼 샀네 우리도 들어가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단 사흘 만인 24일 46만 주의 지분을 처분했다고 다시 또 공시를 했습니다. 그러니 말 그대로 진짜 단타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날 주가는 21만 8천에서 최고점을 찍고 14만 5천원으로 마무리가 되었으며 개인은 222억 원치를 매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은 야 JP모건 너무한 거 아니냐 이렇게 해도 되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의도 증권업계는 이러한 JP모건의 초단기 투자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회사 실적이나 가치에 비해서 주가가 급등했다면 수익을 실현하는 게 당연하다며 이를 비난한다면 한국 증시가 선진국 지수에 편입되기는 어렵다고 밝혔으며 또 다른 관계자는 JP모건이 직접 사고판 게 아니라 기계가 사고파는 알고리즘 매매로 보여진다며 기계가 급증하는 것을 포착해 수익이 나면 곧바로 처분하는 방식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JP모건은 이번 단타로 28억 원의 차익을 챙긴 것으로 추정된다며 미국의 보안 ETF의 매수가 동시에 진행되며 과열되었다고 분석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 결국 JP모건이 단타로 안랩 주식을 쭉 올렸다가 쭉 떨어뜨렸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한번 어제 흐름이 어땠는지 그리고 오늘은 또 어떤지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점이 21만 8,500원 그런데 지금 가격이 14만 2천원 일단 3분의 1 토막이 나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야 이러다가 반토막도 나겠네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기는 조금 조심스럽지만 최근 들어 계속 연상을 하는 기업이 있죠. 아마도 몇몇 기름분들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 또한 결국은 이런 흐름이 나타날 건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차트를 봤을 때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까요? 당연히 그냥 무관심하게 전혀 신경을 쓰지 않으면 됩니다. 어쨌든 오랜만에 차트 이야기만 살짝 해보자면은 일단 안랩의 지금 차트는 조금 많이 위험한 차트입니다. 물론 먼저 말씀드릴 게 있는데 일단 차트는 후행적 지표이며 절대 미래를 담보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기분들 그냥 재미로 들으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어제가 고점의 확률이 꽤나 높아졌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자면은 이때까지는 거래량이 터지면서 쭉쭉 양봉이 나오면서 계속 올라가는 거 우리가 항상 공부를 했었죠. 여기까지는 상당히 동의를 하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제는 이때까지의 거래량 거의 2배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그 결과 윗꼬리도 모자라 음봉까지 하면서 마무리가 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이 무슨 소리일까요? 이때까지 열심히 산 사람들이 그리고 방금 전에 봤던 JP모건을 포함해서 그렇게 많은 물량을 전부 다 어제 팔았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물론 그런 상황에서 파는 사람보다 사는 사람들이 더 많고 그 세력이 더 강하면 주가는 올랐겠지만 결국은 밀려버리고 끝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근데 길이 어차피 팔 사람 팔았으니까 그 손바뀜이라고 하나? 손 바뀌고 난 다음에 또 갈 수도 있잖아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자 어제 같은 경우에 거래량이 터지면서 장대 음봉 윗꼬리 음봉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 말이 무슨 소리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팔았다는 소리가 되고 그리고 그 말은 동시에 많은 사람들이 또 샀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 아까 말했던 그 손바뀜 그게 나타난 걸 확인할 수 있는데 하지만 어제 결과가 어떻게 됐죠? 맞습니다. 하루아침에 거의 40% 가까이 빠지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렇다면 만약에 우리가 이 안랩을 샀다고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심정이 어떨까요? 엄청나게 불안하고 지금이라도 손절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한 생각을 하겠죠. 제발 본전까지만 오게 해주세요. 그럼 나 진짜 단타 안 칠게. 아마도 여기서 상당히 공감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기름분들 그 말이 무슨 소린가요? 맞습니다. 주가가 다시 재차 올라가면은 여기서 산 사람들 그 물량이 한 번에 다 쏟아진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 사람들은 이미 한번 공포를 받기 때문에 진짜 말도 안 되는 호재가 나와서 이러한 매물들을 한 번에 소화하면서 올라가는 그러한 상승 차트가 나오지 않는 이상 조금만 올라가도 매도가 엄청나게 나오고 그리고 올라가면 또 매도가 나오고 올라가면 또 매도가 나오는 그러한 악성 매물이 많아질 거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물론 이게 100%는 아니겠지만 더 이상의 큰 호재가 없다면 의미있게 올라가기는 조금 힘들다고 볼 수 있겠죠. 어쨌든 오늘 오랜만에 차트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그러니 항상 우리가 고점이 어딥니까 이런 고민을 하는데 그걸 찾을 때 이런 방식을 통해서 조금은 알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리자면 절대 이거는 100% 믿을 게 안 된다는 거 당장 내일 어떠한 호재가 나올지 그런 건 절대 알 수가
수가 없다는 거, 그런 것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항상 빨리 끝내고 싶은 길이, 그런데 오늘 또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이라도 외양간 빨리 고쳐야겠죠. 정말 빠르게 보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만한 차 많아져, 아니다, 차값 오를 것, 이렇게 두 가지 의견이 현재 부딪히고 있다고 하는데요. 중고차 시장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이었던 걸 기억합니다. 대기업이 중고차 시장에 진출하게 되면서 허위 매물이 줄어들어 시장의 신뢰도가 높아지고 이제는 중고차도 신차처럼 믿고 살 수 있게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현대차는 빠르면 올해 상반기, 늦어도 연내에 사업을 시작할 계획인데, 온라인에서도 차량의 상태를 실제로 보는 것처럼 시트 질감과 마모도까지 보여주고 무인 딜리버리 타워를 세워 차를 시승하고 앱으로 구매하면 바로 출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롯데 렌탈도 렌터카로 활용하던 차량에 대해서 기존에는 법인 차량 딜러들에게 경매로 판매했던 거를 중고차 상품으로 내놓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기름분들은 현재 환호를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물론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데요. 대기업의 진출이 결국은 중고차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자금력을 앞세운 대기업이 알짜 중고차 매물을 끌어오면서 공급자 우위의 시장으로 변할 수도 있고, 그리고 플러스 대기업의 중고차 진단 및 개선으로 중고 차량의 잔존 가치가 높아지면은 신차 가격도 덩달아 오를 수 있다, 이러한 분석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기업들은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 상생 방안을 현재 내놓겠다, 이러한 방침을 내놨다고 하네요. 물론 이런 부분은 당연히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기업이 들어오면은 당연히 가격이 조금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그럼에도 우리가 이렇게 환호하는 이유는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가 만약에 차량을 잘 알면은 어디를 가든 차량을 적정가에 살 수가 있겠죠. 하지만 정말 애석하게도 이제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자동차가 어떤 건지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중고차를 사러 가면은 잘 모르기 때문에 눈탱이를 맞는 그러한 경험이 많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나 그 반면 대기업은 물론 가격이 조금 더 높아질 수는 있겠지만 차라리 눈탱이를 맞느니 인증된 곳에서 사겠다, 이러한 수요가 많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다음입니다. 치킨 한 마리 3만원은 되어야지. 윤홍근 BBQ 회장의 근거는, 아마도 이것 때문에 정말 많은 기분들이 야, 치킨값 3만원 너무한 거 아니냐, 치킨은 서민 음식이지 그렇게 비싸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그런데 그 와중에 이렇게 발언한 이유가 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치킨 프랜차이즈 교촌치킨과 BHC가 가격을 인상하며 치킨 2만원 시대가 열린 가운데 BBQ 회장이 한 라디오에서 치킨 한 마리에 3만원 돼야 된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보면 약간 총대를 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그 근거가 뭔가 봤더니 고객들이 오해를 하고 있다며 치킨과 함께 단골 외식 메뉴로 꼽히는 삼겹살과 비교를 했다고 합니다. 삼겹살은 1인분 150g에 15,000원 정도이고 1kg를 먹으려면 105,000원이 들어간대. 그나저나 요즘 삼겹살 이렇게 비싼가요? 진짜 비싸네요. 그런데 닭고기는 한 번 시키는데 1kg가 나오니까 2만원 정도밖에 안 된다고 볼 수 있겠죠. 5분의 1 정도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이는 조금 차이가 심하지 않나, 이렇게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1kg짜리 치킨을 내놓기 위해 들어가는 비용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는데요. 생닭과 도개비를 합치면 5,120원, 유통까지 한다면 대형마트의 1kg 닭이 약 8,000원에서 9,000원인데 여기에 조리비, 임대료, 서비스비가 추가로 들어가고 인건비, 임차료까지 들어가면은 2만원으로는 솔직히 남는 게 없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요즘 들어서는 안 오르는 걸 찾는 게 더 힘들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 상황에서 치킨 가격도 오르는 게 뭐 당연하다고 볼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그냥 우리의 마음은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 주말에 한 번, 혹은 중요한 경기가 있을 때 한 번, 그럴 때 먹는 가성비 좋은 서민 음식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 가격만큼은 안 올랐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닐까,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기업은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평소보다 이것도 많네요. 정말 빠르게 설명을 드리고, 혹시나 기업들이 조금 더 궁금하시다면 아래 댓글에서 링크를 통해 리포트를 확인할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LG엔솔 2차전지 셀업체의 수익성 우려 완화, 목표가 상승. 이러한 리포트가 나오면서 오늘 LG엔솔 엄청나게 급등합니다. 신한금투는 LG엔솔에 대해서 2차전지 셀 업체의 수익성에 대한 우려가 완화된 점을 감안해 수익 추정치를 상향 조정을 했다며 투자 기업 매수 목표가를 52만원에서 55만원으로 6% 상향 조정했다고 합니다. 자, 지금 LG엔솔 조금 걱정이 많은데요. 소재사들의 원가 상승 압박, 그리고 완성차의 판가 유지 압력 사이에 끼어있는 셀 업체에 대한 수익성에 대한 부담이 현재 크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수익성을 지킬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최종 고객사를 향한 원가 부담 전가가 원활하게 진행이 되고 있으며, 그리고 예상대로 믹스가 양호하다, 이런 점을 꼽았다고 합니다. 그러니 결국은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LG엔솔 오랜만에 차트를 봤더니 많이 오르고 있는 건 맞습니다. 저점을 찍고 벌써 어느덧 20% 넘게 상승하는 걸 볼 수 있는데, 오랜만에 시총 100조 원을 돌파를 했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오리온 대외 불확실성에도 영업실적 견조, 매수 유지. 하이투자증권이 오리온에 대해서 투자 의견 매수, 목표주가 17만원을 유지했습니다. 중국, 러시아 등 대외 변수 악화에도 양호한 영업실적을 보일 것으로 전망을 한다고 합니다. 자, 최근 들어 음식료주가 조금 좋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일단 원자재가가 좀 오르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플러스 러시아의 변수가 존재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나 최근 러시아 우크라이나 간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거지고 있으나 러시아 수출 내 우크라이나 비중은 2%에 불과해 타격이 제한적인
한정일 것으로 예상하고 일부 수입 원재료 소싱은 다변화를 통해서 부담을 최소화할 전망으로 현재 보인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오리온 목표가가 무려 17만원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잘못 본 게 아니죠. 그러니까 거의 지금부터 2배가 오를 거다 이렇게 보고 있다고 하는 건데, 그래서 이런 부분을 봤을 때 그리고 플러스 앞으로 가격 정가까지 나온다면은 당연히 멀리 보면은 기회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런데 일단은 바닥 확인부터 해야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부터는 조금 시간은 걸리겠지만 분할 매수가 유효한 그러한 종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어제 급락했던 카카오 게임즈 오버행 때문에 갑자기 급락을 했는데요. 그런데 그 부담이 해소돼서 오히려 지금부터는 주가가 더 올라갈 수 있다고 합니다. 목표 주가 105,000원, 이베스트 투자증권이 카카오 게임즈에 대한 매수 의견을 유지하고 목표 주가를 기존의 10만에서 105,000원으로 상향을 했다고 합니다. 카카오 게임즈의 2,500억 규모 전환사채 12주식 전환이 예상이 되지만 전날 7%에 가까운 주가 하락으로 부담이 해소가 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나저나 일단 이걸 먼저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어제 뉴스 기사가 하나 나왔는데 그 기사에서는 5,000억 규모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5,000억이 아니라 2,500억이 전환이 된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12 전환이 한 번에 쏟아질 확률이 좀 낮다며 3월 말 오딘 대만 론칭, 그리고 우마 무스메 프리티 더비 한국 론칭 일정 공개 예정 등 단기 모멘텀이 존재하고 있으며, 그리고 P2E 게임, NFT, 메타버스 등 블록체인 사업 잠재력도 풍부하기 때문에 향후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하다 이렇게 분석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카카오 게임즈의 매출액과 영업이익 순이익을 봤을 때 엄청나게 성장을 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런데 그 와중에 주가가 많이 급락을 해서 올해 퍼가 현재 22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기리스는 성장하는 기업은 충분히 공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기분들 카카오 게임즈 공부해보시고 그 다음에 관련 리포트도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경제뉴스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이번 주 진짜 고생 많으셨고 이번 주말 와 이렇게 쉬되나 싶을 정도로 푹 쉬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니셨습니다. 빠이요.